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투자에 제가 참견을 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현우와 애경의 참견! 본인 참견할게요. 좀 참견 좀 해주세요. 저 마이너스 30%란 말이에요. 아니,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축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물론 이상한데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30%가 되긴 했지만 네. 가만히 두자니 좀 아깝고 이거를 함부로 또 굴릴 수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그런 고민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예금만 하다가 보면은 나는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 투자에 손을 대시는 분들 많은데 저요. 예. 그런데 이게 잘 모르고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때 돼서 이게 왜 이러지? 들여다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를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레버리지 투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구조도 복잡하고 또 위험도 2배, 3배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알아보셔야지 수익률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제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들이 또 있죠. 뭐 네. 영화 제목이라던가 아하. 과일 이름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기해도 되잖아요. 옵티머스 펀드나 라인 펀드. 아,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없는 사실도 아니고 아, 사실 그쵸. 뭐 법적인 분쟁이나 금융감독원의 이제 결과도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모펀드들이 문제가 됐었던 이유는 처음부터 애초에 이 금융상품이 뭐 사기였냐 아니었냐 그리고 그 상품이 판매됨에 있어가지고 불안전 판매였냐 아니었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매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였던 것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금융상품을 투자할 때는 위험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고위험 상품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내가 정상적인 설명을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금융상품 자체에서 오는 위험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들은 늘 고수익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만큼 따라붙는 손실, 위험도 늘 함께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특히나 이제 수익률에 집중이 돼서 야 잘하면은 내가 이만큼 대박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2배가 될 수 있고 4배가 될 수 있고 한탕을 노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손해났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대상에 투자를 해도 뭐 2배, 3배 수익이 나는 그런 레버리지 투자 상품들이 많은데 어떤 건지 사실 자, 이게 레버리지 투자 상품들이 있어요. 이게 2배, 3배씩 수익이 나고 뭐 그런다니까 혹해가지고 솔깃하셔가지고 맞죠. 투자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일단은 제 귀가 이만해졌습니다. 이게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지부터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ETF라든가 뭐 ETN 이런 상품들로 많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대상에 투자해도 수익률이 2배, 3배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난 금에 투자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금값의 2배로 움직이는 ETF, 뭐 3배로 움직이는 ETN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코스피 시장에도 혹은 달러에도 이런 것들이 각종 파생 상품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이 1% 오르면 이 레버리지 상품들은 2% 오르고 코스피 시장이 5% 오르면 레버리지 상품들은 10% 오르고 이게 2배로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말인 즉슨 코스피 시장이 1% 빠지면 2% 손해나고 5% 떨어지면 10%가 빠지고 이것들을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락했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하락했을 때 이 하락 구간이 장기간으로 이어지면 손실이 더더더더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일 같지 않네요. 추가적으로 이제 CFD라는 투자 방식도 있어요. 생소하기는 한데 이게 어느 정도 투자를 하려면 장벽이 있거든요. 네.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일반인들이 하지는 않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금액을 소액만 가지고도 크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주식을 100주 사려면 10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CFD라는 방식을 활용하면 예를 들어 증거금 10%만 갖고 있어도 된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만 가지고도 마치 1000만 원의 주식을 산 것처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익이 나면 그냥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고 손실이 나면 손실된 부분만큼 내가 처음에 넣은 증거금에서 까이는 겁니다. 수익이 나면 내가 투자한 100만 원에 대한 수익인가요? 아니면 1000만 1000만 원에? 원이죠. 그러니까 와. 10배로. 근데 이렇게 위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이거 2.5배까지만. 그리고 이런 걸 투자하려면 일정 부분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 라고 테두리를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위험은 생각하지 않고 야 10배? 그러니까요. 10배?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시다가는 크게 손해를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투자를 하더라도 네.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거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 게 영어다 보니까 또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빚내서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빚이 무이자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만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만 투자할 수 있는데 이거 수익이 잘 날 것 같아. 그래서 100만 원을 더 빌려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그 빌린 돈 갚으면 되는 거니까 네. 수익은 2배로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을 더 빌렸다. 5배를 빌렸다. 그러면 수익은 5배로 내는 거고 수익 나서 이건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자, 이렇게 빚내서 투자한다 그러면 야, 그거 투기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영끌족이라고 하는 그쵸. 영까지 싹. 사실은 근데 레버리지 투자가 이런 거거든요. 2배로 수익이 나는 그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고 칠게요. 1,000만 원에서 10% 손실이 나면 900만 원이죠. 네. 얘가 다시 1,000만 원이 되려면 10%만 수익이 나서는 안 돼요. 900만 원에 10% 수익 나면 990만 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 한 11% 이상은 수익이 나야 다시 원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레버리지 투자는 11%만 올라가면 될 게 아니라 22% 수익이 나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으면 원금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실제 그 기초자산은 원금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 레버리지 투자는 원금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특히나 이 레버리지 투자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같은 때는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또 절대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올라가면 2배인 건 그쵸. 확실하거든요. 이걸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시작을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도 이 투자에 실패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이게 바닥이야. 이제는 올라갈 거야. 이렇게 확신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넣었다가 밑으로. 지구 해까지 닿을 것 같아요, 지금. 지구 반대편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이것만은 투자할 때 좀 조심해라. 당연히 이제 시장 상황이 바뀌는데 하물며 개인이 이제는 바닥인 것 같아. 앞으로는 오를 거야. 혹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느낌 투자 이런 것들만으로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 특히나 이럴 때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는 거는 빚내서 나의 위험을 2배로, 3배로 늘리는 거니까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몰빵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몰빵 투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뭐 유동자금, 예비자금을 늘 갖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진 돈을 모두 털어서 투자를 하시는 건 어떤 상황에도 좋지 않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현우와 애경의 참견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런 이제 일반적인 상품들 말고 요즘에 시대가 하도 빨리 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새롭게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 혹은 투자 방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은 뭐가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저의 자산을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위험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볼까요?